1975년 방글라데시를 돕기 위해 공식 출범한 방파 선교회가 내년에 창립 40주년을 맞게 됩니다. 창립 40주년 선교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방파선교회 총무 김영곤 목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방파선교회가 지난 1975년에 방글라데시에서 선교사로 활동했던 정성균 선교사님의 활동을 돕는 것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범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또 방파선교회의 이름의 뜻을 좀 말씀해 주시죠. 동기는 우리 장신대 67기 동기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한강교회 정은상 목사님을 후원회 회장으로 해서 발족하게 됐습니다. 네. 이 방파 선교회에서 방파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본래는 방글라데시 신자 선교사를 파송한다 해서 방글라데시 선교회가 그 이후에 파키스탄으로 갔다고 해서 약자가 방파 미션입니다. 네. 이 또 방파 선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로 이슬람권 선교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슬람권 선교가 어려운데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방글라데시입니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분립이 되고 또 2년 후에 파키스탄에서 방글라데시로 분립이 되어서 지구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이 광주 제중번에 우리 한국에 왔던 코딩턴 의사와 함께 방글라데시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방파 선교회 규모가 파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한 50가정, 100명 가정 가까이 되다가 이 근래에 와서 조금 다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가 제대로 좀 옛날처럼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41가정, 파송이 19가정, 협력이 22가정, 76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39주년, 또 내년에는 40주년을 맞게 되는데 그동안 참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 선교사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선교사가 있다면 어떤 선교사님이 계실까요? 물론 정성윤 선교사는 우리 한국의 선교사 5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정성윤 선교사는 한국 모든 사람들이 흠모해 현실적으로는 제일 아마 선교에다 순교를 했으니까 최초의 순교자고 지금 남미 볼리비아에 가면은 우리 선교 규모가 아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 규모를 가진 문익배 선교사님 계시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최재선 선교사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보면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주눅들 정도로 큰 선교가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볼리비아는 유치원은 1년 전에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만에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었고 대학교, 신학교, 병원, 선교센터, 체육관이 3,000명 들어간 체육관이 있고 60명의 축구단을 만들어서 실업인에다가 가입해서 지금 중급 정도로 되는 그런 축구단이 있고 아프리카 탄자니아 최재선 선교사는 장신대를 졸업했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평신도로 본인이 평신도로 남았는데 아프리카의 영웅일 정도로 일을 많이 합니다. 그 선교센터에 가보면 한 동네를 완전히 점령할 정도로 그런 센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지금 존경받는 선교사죠. 이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이런 고민 중에 이슬람권을 비롯해서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은 이 자녀의 교육 문제를 그 고민 중에 하나로 꼽고 계시거든요. 이 방파 선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방파에서 특별한 대안은 없었고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우리는 선교 장학금을 계속해서 매년 지급을 합니다. 심지어는 장신대를 비롯해서 우리 교단의 7개 신학교에 1년이면 1명 내지 2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 선교 장학금 준 사람만 해도 우리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 선교사 자녀들도 거의 장학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본인들이 많이 해결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한국 교회 그 선교의 좀 흐름을 보면 젊은 선교사들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실버 선교사들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양비론으로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젊은 선교사들은 옛날처럼 사명감이 슬진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사명감이 부족하고 또 자녀들 교육은 오히려 선교사들이 나가서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오히려 자녀들은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우선 뭐냐면 영어권이면 영어, 스페인권이면 스페인어, 혹은 프랑스나 뭐 러시아에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에서 그 정도의 수준 가려면 엄청난 그 자원이 필요하고 시간이 버는데 단시간에 선교사들은 그건 참 잘한 걸로 제가 지금 인식하고 그러나 자녀들 교육에 치중하다 보니까 선교에 대한 것이 옛날처럼 조금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가 한 생각이 있고요. 그 실버 선교사들은 자녀 교육이나 모든 걸 다 이제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또 여기서 지원비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오히려 활발하게 일을 하는데 단 언어가 그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파선교회가 내년에 이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4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 행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우선 그 예산이 2억 한 5천만 원 지금 잡고 있고요. 선교사들 항공료를 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자녀들까지. 그리고 그 40주년 행사에 제일 큰 대회를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런 대회는 아직 못 볼 정도로 우리 선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출판기념 40주년 출판기념을 하고 장학 전달이 할 것이고 대회를 두 간지서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방과 서울에서 두 번 대회를 하면서 이분들에게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들에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도록 왜 그러냐면 한국에 나오면 큰 교회들만 다니니까 이분들이 그 한국의 농촌이나 개척교회 실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 주일날을 전체 40여 가정을 다 파송해서 농어촌 교회에다 보낼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또 나누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130년 전에 선교 때문에 한국교회가 붕이 됐고요. 또 우리는 복음을 이제 수철을 전 세계에 해야 되는데 선교의 열정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선교사들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솔직한 40년간 선교 일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부흥하려면 선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이 복음 수출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너무 교회적으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선교 열이 좀 식어져서 앞으로 선교를 좀 열심히 좀 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방파선교회는 교회 개척을 비롯해서 장학사업, 사회복지, 병원사역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쳤습니다. 방파선교회의 선교사역이 앞으로 한국교회 선교사역의 모델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